안녕하세요, 금화짱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도대체 바닥은 언제인지, 상승으로 언제 돌아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죠.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면은요, 정말로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가격이 가장 많이 파괴된 지역과 단지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불안한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투자 진입 시점을 잡지 못해서 다시 불안해하는 공포의 순환이 연속인 듯 합니다. 여기서 상승 이야기를 하면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가격 하락의 폭은 크게 남아있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까요? 그리고 아직도 가격 하락을 막아낼 시장의 잠재력이나 반등의 힘이 발휘되기는 이른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최근의 정부 정책의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먼저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은요, 아직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1월 초중까지는 하락의 폭이 커지다가 1월 중순이 되면서부터 하락의 그 폭이 작아지고 있죠. 특히 수도권 주요 도심권에서는 그 폭이 더 많이 줄었는데요. 이 점에 하나 주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실 건데요. 22년 12월부터 시간순으로 나온 정책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2월 이전까지는 정부의 대책도 좀 느슨한 분위기였다면 12월 중순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22년 12월 6일자로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을 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소득 관계없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이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고요. 12월 21일자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겠죠.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요. 3주택자와 법인도 취득세를 현 세율에서 50% 감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는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30일에는 공공분양의 첫 사전청약의 일정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급기야 연도가 바뀌긴 하지만 겨우 4일 뒤인 1월 3일, 그러니까 23년 1월 3일에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23년 1월 12일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다시 연장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죠. 23년 1월 18일 세제 개편 후색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해서 세금의 공포감을 낮춰주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죠. 세부 내용은 올려드리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월 7일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요. 블록 단위 통합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역세권의 복합 고밀개발 등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이렇게 하여 부동산 개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죠. 이전 정부에서 잠궜던 투자시장의 진입 장벽들을 불과 2달 사이에 거의 모든 문들을 열어 젖혀버렸습니다. 특공작전을 하는 듯하죠. 이런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시장이 이제는 적응하고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세의 미세한 변동이 감지되고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리고 또한 어제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니 대출금리도 낮아진다고 하죠. 잠깐 동안은 이 방안들이 시장에 언제 먹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먹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의 카드인 강남 3구와 용산의 투기지역 해제, 그리고 대출에 있어서 DSR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울질하겠죠. 이것까지 풀려버린다면요,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인데요.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게 예상되시나요?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대폭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정책적인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안 먹힌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폭락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책이 먹힌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점차 정상화로 되고 다시금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언제 되는지 시간의 문제이지 다시금 가격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 또 하나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하나 눈여겨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의 5개 규정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 같죠. DSR의 기준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대출 규제의 빗장이 또 하나 풀리게 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은 일관적입니다. 최근 두세 달 사이의 정책들을 보면 일관적입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 상황을 끌어올리겠다는 걸로 읽혀지는데요.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으시더라도 여차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근의 거래를 보시면 지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인기 있고 지역의 시세를 리드하는 단지에서는 슬슬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급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일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 분위기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지역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잠깐의 깜짝 거래량의 상승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위에서 나열해드린 22년 12월 중순부터 23년 2월 초까지의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요. 일부이긴 하지만 거래량의 상승은 마냥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정상화된다는 것은 미래 투자 가치의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미래 투자 가치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곧 이것은 투자 시장으로 확산된다 그러면은 재개발지에서의 거래량 또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정상화되고 투자 시장의 거래도 정상화되는 것이 예전처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차하면은 최적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며칠 마천 재개발 지역에서의 투자 문의 또한 빈도수도 높아졌고요. 문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잔뜩 모아둔 총알을 쓰기 위한 마지막 확인 작업 그리고 언제 당기느냐의 짧은 고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천동 재개발 투자에서는 거맞장이 신중한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맞장과 상의하십시오. 이상 거맞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